대체적으로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어떤 분들이 더 많이 붙을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응시하는 인구수도 여성분들이 더 많고, 근데 어쨌든 합격률도 여성분들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20년 넘게 강의를 해보면 이제 합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강생 자체가 일단 남성분들이 더 적어요. 응시 인원 자체가.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합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성분들은 원래 성향 자체가 그 화성남자, 금성여자 들어보셨어요? 책? 거기에 보면 목표지향적이에요, 남성분들은. 주변을 안 보고 그냥 돌진한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을 아주 다양한 프리즘으로 포착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기에는 빨간색 티도 여자들이 보기에는 빨가스름, 퍼러스름, 뻘구무티티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 모자를 써도 스카프, 이거 다 맞아야 돼, 신발까지, 양말까지. 그 순간을 즐긴단 말이에요. 스펙트럼이 워낙에 넓으니까. 근데 남성분들은 아니잖아요. 맨날 입는 옷, 맨날 입는 신발, 그냥 맨날 손에 잡히는 거, 그거 자꾸 그냥 입고 나오잖아요. 그죠? 순간순간을 즐기자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더 합격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무조건 내가 80점 넘겠다, 60점 넘겠다, 이게 목표가 되지 말고, 순간순간을 좀 즐겨보셔요. 251페이지 보시면 점의 태양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점의 태양이라고 했는데 책에서는 점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 모습. 근데 197조 표제어는 점의 태양이라고 나오죠. 이 저자가 어떻게 쓴 거예요? 태양이란 말도 모습이란 말도 같은 표현입니다라고 암묵적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아, 이런 배려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습이란 말도 태양이란 말하고 같은 모습이다. 이게 태가 몸짓태예요. 몸짓태. 양이 모양 양. 그러니까 점유가 바라보는 모습 또는 점유가 몸짓과 바라보는 몸짓이 있다. 이게 태양이잖아요. 태양. 네. 바라보는 모습, 바라보는 몸짓. 결국 뭘 얘기하냐면 점유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의 종류. 그러니까 모나리자 조각상을 놓고도 여기서 보는 그림, 여기서 보는 그림, 여기서 보는 그림이 다 다르잖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점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점의 종류. 근데 그냥 종류라고 표현하지 않고 태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자로. 그걸 우리말로 모습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자, 그럼 첫 번째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이렇게 나눠요. 자주와 타주. 그럼 7번 보시면 자주 그러면 자는 스스로 자의 주인 주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점유를 자주. 타주는 타인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점유를 타주 그래요. 타주. 그럼 자주점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 이런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고 소유의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점유를 타주점유다 이래요. 그럼 이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을 해야 되겠죠. 왜 구별해야 될까요? 구별의 실익이 뭘까요? 뒤에 가서 공부하면 돼요. 자주점유일 때 한해서 소유권의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타주점유라면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가 없어요. 시효 취득의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죠. 시효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따지냐면 권원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원이라는 말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권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점유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걸 권원이라고 하고 그 권원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점유하는 사람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3자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저 사람은 있겠다, 없겠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외부적으로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돼요? 봐봐요. 이 점유를 하는데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소유의 의사가 없느냐. 근데 이 소유의 의사는 누가 갖는 의사예요? 점유자가 갖는 의사잖아요, 점유자가.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 물건을 점유할 때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제 의사를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정황상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황상으로 판단을 해도 분명한 게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렸어요. 예? 휴게소. 해외나 이런데, 중국이나 이런데, 일본도 가봐도 휴게소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휴게소는 세계 최고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 휴게소 엄청 좋잖아요. 들어갔어요. 일 봤어요. 막혔어요. 난 뚫는다. 아니면 그냥 나온다. 어쨌든 막혔어요. 뚫는 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뚫죠. 일단 장비가 설령 옆에 있다고 해도 그 뚫고 나온 사람 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내게 아니잖아요. 소유의 의사가 없잖아요. 내 집에서 나 혼자 사는데 막혔어요. 그럼 뚫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럼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외부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점유자만이 확실히 알겠지만 주관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 그러면 매수인의 권한은 뭐겠어요? 매수인이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권한은 뭐예요? 권한. 어떻게 점유를 하게 됐어요? 권한이 뭐예요? 매매한 거잖아요. 매매. 그럼 매매했으면 그 매수인의 점유의 의사는 소유 의사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주점유인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임차인의 권한은 뭐겠어요? 임대차 계약을 해서 점유를 한 거잖아요. 그 임대차 계약이 권한이 되고, 그럼 그 임차인이 점유한다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할까요? 소유 의사가 없이 할까요? 없이 하겠죠. 세입자가 남의 거 빌려 쓰는 건데 월세 내고 빌리는 사람이 소유 의사를 갖고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근데 이 임차인은 아주 고지식하고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임차인이 점유를 한다. 그럼 소유의 의사를 가질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도둑놈 신보인 임차인이야. 이건 보면 다 지 거야. 남의 거라도 자기는 인정 안 해. 다 있고 내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못된 임차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걔가 점유하는 것은 자주예요? 아니죠. 아무리 그건 지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 객관적으로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남의 걸 빌리는 계약이고 권한 자체가 소유세를 가질 수가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얘는 타주인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이건 도둑놈이야. 예? 얘는 권한이 뭐예요? 뭘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어요? 절도를 한 거 아니에요? 훔친 거 아니에요? 훔친 게 권한이죠? 그럼 얘는 소유의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소유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훔쳤죠? 그래서 도둑놈이에요. 얘는 자주란 말이에요. 자주. 이렇게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사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권한의 성질로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따져준다. 다음에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예요. 자, 얘는 자주 타주는 뭘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죠?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지가 주인이냐 남의 주인이냐 그리고 따져주는 거예요. 기준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따져주는 데 반해서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는 이렇게 나뉘어요. 선의 점유란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이에요. 선의는 시옷 들어가죠? 오신, 잘못 믿는 거예요. 그릇대로 믿을 신.
잘못 믿는 겁니다. 오신 하니까 얘도 시은, 시옷이 들어가요. 오신. 선의의 점유는 오신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본권이 있다고 믿으면 얘는 선의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때까지 선의 그리면 어떤 사실을 모른다. 악이 알았다. 과실 알 수 있었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의의 개념은 점유에서 선의 개념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본권이 있다고 믿었으면 설령 본권이 없었을지라도 믿었으면 얘는 선의인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만 해도 얘는 악이에요. 그래서 의심한다 그러면 악의 점유는 악의심하는 거예요. 악의심. 선의는 오신. 얘는 높은 음자리. 현의는 오신. 악인은 악의심. 현의는 오신. 악인은 악의심. 악의심.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게 선이에요? 없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는 자주타주로 구별하는 거고 얘는 소유의 의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본권이 있다고 믿었으면 선의, 본권이 없음을 알았다 또는 내가 본권이 있나? 라고 의심만 했어도 악의가 되는 거야. 악의. 이해되시죠? 얘도 선의와 악의를 구별하는 건 뒤에 가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또 나옵니다. 왜 구별을 해야 되는지. 대표적으로 선의의 점유자라면 과실 취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악의의 점유자라면 과실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선의와 악의를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봐요. 선의 악의는 본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져주는 것이고 자주타주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따져주는데 매수인이 점유했다라고 해봐요. 얘는 자주타주에서는 자주로 판단되지만 선의와 악의 중에서는 뭘로 갈까요? 매수인은? 선의겠죠. 매수인은 자기가 아마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라고 믿고서 점유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매수인은 선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임차인이 점유했다 그러면 얘는 선의 악의로 봤을 때 자주타주로 봤을 땐 타주인데 선의 악의로 봤을 때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도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권이라는 권리도 본권이죠. 본권이 있다고 믿었으면 걔는 선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인의 점유를 볼까요? 도인은 선의 악의 중에 뭐겠어요? 뻔히 악이죠. 얘는 제 본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훔쳐서 점유한 거니까 얘는 악의가 된다. 그러니까 자주라고 무조건 선의로 간다, 악의로 간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타주라고 선의로 간다, 악의로 간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럼 별개로 따져주는 겁니다. 자주인 점유자가 반드시 선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타주 점유자가 반드시 악의가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주 타주는 각각의 기준대로 따져주면 됩니다. 자, 근데 선의의 점유자라고 해도 본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이 되어서 패소를 했어요. 졌어요. 선의의 점유자인데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본권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청구 소송 등에서 패소가 되면 언제부터요? 이제 소재기 시부터 뭘로? 악의로 추정 간주된다. 여기까지. 선의의 점유자라고 해도 자,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갑이 원고로서 을에게 피고에게 5월 1일 날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다가 소장을 넣으면 법원에서는 소장의 복사본을 복사해주고 요걸 소장 부본이라고 그러고 그걸 얘한테 송달시킵니다. 그러면 소송 절차가 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소송 걸고 싶다 그러면 한번 해봐요. 소장을 써가지고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부본, 복사해서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서 피고가 받으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소송 제기하면 중간에 이제 뭐 증거 제출하고 뭐 서면, 준비 서면 내고 반박하고 막 하겠죠? 그러다가 10월 1일 날 판결이 났어요. 10월 1일 날. 그래서 이 판결 난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주 동안의 불변 기간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시간에 내가 항소를 하면 2심으로 진행하는 거고 2주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확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얘가 선의의 점유이었다. 얘가 선의의 점유이었다. 근데 요 시점에 소제기를 했죠? 네. 그러다가 얘가 승소하고 패소했어요. 얘가 패소했어요. 그게 언제예요? 10월 1일. 그죠? 그럼 언제부터 악의가 된다? 5월 1일. 그렇죠. 5월 1일부터예요. 소송에서 패소했는지 승소했는지는 판결 나봐야 하는 거죠? 네. 그럼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가 된다 그러면 X, 소제기 시부터. 구별할 수 있죠? 네. 네. 자, 사주점유와 관련해서 252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예, 쭉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가보시면 자주점유 추정이 되다가 또 이게 번복, 뒤집어지기도 한다. 이게 그래서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넘겨보시고 점유 형태가 전환되기도 하는데 방가르 1번은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기도 하고 방가르 2번은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이게 설명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55페이지 보시면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나와 있죠. 그래서 선의 점유, 악의 점유, 본권이 없는데 있다고 믿는 점유. 악이란 본권이 없을 알면서 또는 의심을 해도 악이. 왜 구별하냐면 취득, 시효, 점유자의 과실 취득,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등등등에서 구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과실이 있다 없다는 선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에 관해서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본권이 있다고 믿는 데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 있는 점유, 과실이 없다면 과실 없는 점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4번 4,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그랬죠. 그래서 하자 있는 점유란 악의, 과실, 강폭, 은비, 불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하고 하자 없는 점유란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자, 여기서 강폭은 뭐냐면 강력한 폭력을 사용한 거예요. 그 강폭 점유의 반대말은 뭐죠? 평온 점유. 강폭의 반대말은 평온. 강력한 폭력을 쓰면서 점유를 했다. 그게 강폭 점유예요. 그리고 은비 점유는 은미라고 비밀스러운 점유. 반대말은 그 밑에 있죠? 공공연한 점유, 공연 점유. 256페이지에 네모사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에서 양가로 1번 보고 있어요.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그래서 강폭 점유의 반대말은 평온 점유고 은비 점유의 반대말은 뭐예요? 공연 점유. 이런 것들이 하자 있는, 하자 없는 점유다. 칠판 이제 보셔요. 점유 취득과 소멸입니다. 칠판 보시죠. 지금 이제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타임 스케줄이고 갑이 요만큼 점유하고 을도 요만큼 점유를 했어요. 갑이 점유한 거는 악의 15년 점유를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을이 점유를 승계 받아서 선의로 5년을 점유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현재 점유자는 누구죠? 을이죠. 을이 점유를 분리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해 주장할 수 있고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앞사람의 점유를 합쳐서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점유 분리와 병합이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을이 선택하면 돼요. 그럼 점유를 분리했다 그러면 선이 5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점유를 병합시켰다 그러면 20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병합할 때는 하자도 승계해야 됩니다. 하자도 승계하니까 악의 20년이 되는 거예요.
분리할 때는 상관없어요. 자기 것만 점유를 주장하면 되니까. 그런데 앞사람 점유를 합쳐서 계산한다. 합산한다. 또는 병합한다. 또는 합쳐서 계산한다. 병합한다. 다른 말로 점유를 뭐 한다는 거예요? 승계한다. 앞사람 점유를 승계하면 뭐까지도 승계한다? 하자까지도 승계해야 되니까 악이 20년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선택할까요? 예를 들어 이것도 취득시효 때문에 그래요. 취득시효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기간은 20년이죠. 20년 시효가 취득해야 되는데 자기 점유 기간이 작아요. 20년이 안 돼요. 그럼 앞사람 점유를 합쳐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의 분리도 필요하고 병합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갑이 피상속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상속인이에요. 그러면 피상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쪽이 부고 이쪽이 자란 말이죠?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가 점유하다가 아버지 사망하시고 아들이 점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 어떻게 된 거죠? 상속이 개시됐다 그래요. 상속이 개시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뜻이에요.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했다 그 말은 상속이 개시됐다는 말은 피상속인이 사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피상속인이 점유를 하다가 어느 순간 사망하시고 상속이 개시되어서 점유를 승계받은 거예요. 상속인이. 자, 피상속인의 점유는 악의 15년이에요. 상속인의 점유는 선의 5년입니다. 이 경우에 상속의 경우에도 이렇게 점유의 분리와 병합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야. 상속의 경우에도. 자,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한 자신만의 독립한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의 점유는 자의 점유로 승계된다 그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점 있으면 자식도 점 생기는 거예요. 부점자점의 원칙이에요. 부점자점. 부의 점유는 자의 점유로 승계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는 무조건 악의 20년밖에 주장을 못해요. 점유를 분리 주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분리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여기 나왔죠. 상속의 경우에는 점유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겠다. 무조건 승계만 되는 거예요. 네? 상속은 뭐가 아니다? 새로운 권한이 아니다.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새로운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분리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새로운 권한에 의한 그 을만의 독립한 점유가 개시된다면. 근데 그게 없다면 얘는 무조건 승계하라는 거예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하라. 싫으면 자신만의 새로운 권한에 의한 독립한 점유를 개시하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권한에 의한 독립한 점유를 하라는 게. 예컨대 아버지로부터 매수를 쓸 수 있나요? 살아 생전에? 아버지 땅 내가 살게요. 라고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만의 새로운 뭔가가 발생했죠? 그런 게 전혀 없이 상속만 꼴랑 받았다 그러면 그건 새로운 권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이 없다는 거죠. 이 부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부자라는 개념. 미국에서는요, 부자이다 그러면 대단히 존경을 받아요. 우리나라처럼 부자다 그러면 이렇게 하질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서 젊은 세대에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 20대, 10대 얘네들한테 물어보는데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속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70% 이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우리나라는 20%도 안 된대요.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확률이. 그럼 우리나라 부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는 자수성가의 부자예요. 근데 우리 부자는 상속받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조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그 유명한 부자들 많아요. 미국에.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상속받아서 떼부자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업부터 해가지고 부자가 그대로 살습이 되잖아요.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만의 뭔가가 없으니까. 상속을 받아도 자신만의 새로운 뭔가가 있다면 그때는 너만의 뭔가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상속만 받았다? 그러면 너는 네 건 아니지 않느냐. 다 받은 거지. 무조건 승계하라 이거예요. 자신만의 고유한 독립한 새로운 권한이 없다. 고로 상속은 새로운 권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거기 257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 직접점의 취득에서 반가로 2번 승계 취득 점유권의 양도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특정 승계입니다. 196조 1항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포괄승계입니다. 점유권은 상속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이전되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가 되면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은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가 된다.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할 필요도 없고 상속의 개시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상속은 뭐가 아니에요? 새로운 권한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상속 외에 새로운 권한에 기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만 자기 고유의 점유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얘기 보시고 심화가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259페이지 가보시면 점유 효력입니다. 칠판 보시고 일단 점유를 했다 그러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겠느냐 그걸 따져보는데요. 점유를 하게 되면 추정력이 세 가지가 발생을 해요. 추정력. 어떠한 사실이 추정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산이 있습니다. 연기가 나요. 그러면 그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저 산 너머에 뭐 나고 있다? 불 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그게 100%는 아니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면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어떤 게 추정되느냐. 점유를 했을 때 산 위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고 그 연기 산 너머에는 불이 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듯이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추정되겠느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점유 태양이 추정됩니다. 점유 태양, 점유의 모습, 점유의 종류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점유를 하면 점유 태양이 추정되고 두 번째는 점유 계속이 추정되고 세 번째는 권리 적법이 추정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점유를 통해서 인정되는 추정력이에요. 그럼 점유 태양의 추정을 보시면 일단은 점유를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소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유의 의사로서 자주죠? 평온하고 공공연하고 강폭이 아니라 은비가 아니라 평온 공연.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로 추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추정이 되는데 무과실은 추정됩니까? 추정되지 않습니까? 추정되지 않아요. 자, 무과실은 무슨 뜻이에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데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 그게 무과실이에요. 과실 있는 점유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데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 이게 과실 있는 점유고. 근데 무과실 자체는 추정해 주지 않으니까 따라서 추정 나오면 항상 입증 책임 떠올리시라 그랬죠.
따라서 입증은 누가 해야 돼? 무과실에 대한 입증은 불리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점유자겠어요? 점유자가 아니겠어요? 점유자가 무과실이 되면 좋겠죠? 근데 무과실 인정 안 되니까 점유자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 없음을. 왜냐하면 점유자 입장에서는 무과실을 이어야 좋은데 무과실은 추정을 안 해주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점유 계속의 추정이에요. 197조, 198조인데 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은 전후 양시점이죠. 전후 이 시점과 이 시점이에요. 전 시점과 후 시점. 양시의 점유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중간은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계속으로. 자, 아침 10시에 학원에 오셨죠? 2시에 댁에 가십니다. 그러면 10시에 오셨다는 사실, 10시. 2시에 학원에 앉아 계신 그 사실. 10시와 2시 이 시점만 입증하면 그 중간 4시간은 계속 공부한 것으로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계속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었고, 수업 들으면서, 예? 눈만 떠 있는 시간도 있었고, 눈 뜨고 주무신 시간도 있었고, 그죠? 그렇지만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전후 양시점에 점유하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취득 시효 얘기할 때 20년 점유해야 시효 취득이 완료된다 그랬어요. 그럼 20년 점유해서 시효 취득을 했을 때 그 20년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년을 매일매일 하루같이 점유했다는 사실을 다 증명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점유 시점과 최종 점유 시점에 점유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 주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 소유의 토지인데 B가 점유를 했어요. 1999년 5월 1일 날 점유했다는 사실 입증하고 그 다음에 20년이니까 99년, 09년, 2019년 5월 1일 날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요. 그럼 요 두 시점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20년 점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너한테 등기 청구합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얘가 보니까 출입국 기록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보니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너는 해외에 있지 않았느냐? 출입국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20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C라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 점유했다. 얘하고 임대차 계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증명하고 반복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20년 점유했다는 거 어떻게 입증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입증하란 말이에요. 최초 점유 시점과 최종 점유 시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중간에 점유자가 바뀐 거예요.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서로 달라도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느냐? 점유의 승계가 인정이 된다면 이때에도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권리적법의 추정이에요.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점유가 승계가 인정되는 한 점유 계속은 뭐 한다고요? 추정된다. 그 다음에 권리적법의 추정 200조입니다. 이건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260페이지 보시면 260페이지 제 200조 읽어보시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칠판 보시고 지금 사람이 하나 있죠. 얘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럼 모자라는 물건의 점유자지요. 그럼 얘가 모자를 지금 현재 쓰고 있다는 말은 모자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떤 권리가 있으니까 사용하겠죠. 그 권리가 있어서 권리를 지금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 어떤 권리겠어요? 아마도
소유권이겠죠. 아니,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이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옷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옷에 대한 어떤 권리 뭐겠어요? 소유권일 것이다. 분권이겠죠? 그 권리를 얘가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몰라도 적법하게, 그 권리가 바로 분권이잖아요. 적법하게 취득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거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해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 이게 권리 적법의 추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여러분에게는 그 동산에 대한 본권이 적법하게 취득된 것임이 추정되는 겁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야, 그거 내 모자 같다. 내 모자다. 주장을 하더란 말이에요. 모자가 내 거하고 똑같네. 그거 내 거 훔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아, 이 모자는 내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해서 보유한 것으로 추정받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통해서. 따라서 이때는 누가? 이쪽에서 갑의 소유가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동산에 대해서 현재 점유를 통해서 본권을 추정받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가 입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유를 통해서 세 가지가 추정이 되고 있다. 다만 이 권리 적법의 추정 규정은요, 동산만 적용됩니다. 동산만. 부동산에는 점유를 통해서 본권을 추정해 주지 않아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를 통해서 본권을 추정해 준다, 추정해 주지 않는다? 왜요? 그렇죠. 등기를 통해서 본권을 추정해 주잖아요. 등기 추정력. 그러면 이 X 토지가 있는데 갑은 등기를 했고요. 간명이 소유자로 나와 있고 여기에 을이 농사를 짓고 있다. 즉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누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습니까?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은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제 점유하고 있는 거네요. 부동산은 무엇을 통해서 추정력을 인정해 준다? 등기를 통해서 추정력을 인정해 준다. 그럼 누가 일단 적법한 소유로 추정을 받아요? 얘가 적법한 소유자인 거예요. 그럼 누가 뭘 입증해요? 을이 갑 소유가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된다. 갑이 스스로 자기 소유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입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정력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세 개 중에서 동산만 적용되는 건 세 번째지요.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197조는 동산만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X예요, 이건. 부동산, 동산 전부 적용되는 거예요. 얘만 동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동산에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요로 바꿔치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보시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해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읽어보세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해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 번 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해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 번만 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맞나 틀리나 보세요. 이거 보시면서.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해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X. 부동산이라고 그러니까 동산만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질문. 여기 보시면서 점유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해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왜 X?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점유하는 동산, 점유물. 부동산은 적용 안 된다니까요. 동산만 적용된다. 아시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